Q&A 두 번째 답변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앞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라떼맛 바닐라 선생님께서 면접 보러 다니는 중인데 초임인데 원담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신뢰해 줄까요? 시간 연장으로 경력을 쌓고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은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면접 보러 다니시는데 정말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시겠지만 잘하셔서 정말 잘 맞는 원을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초임인데 원담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답변처럼 초임 선생님도 가능하고 초임이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초임에 있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초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교사 수급에 있어서 초임도 분명히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임이라고 해서 그것에 너무 이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신뢰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생님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임 선생님이고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야무지고 굉장히 반을 운영을 잘하고 전문적이게 느껴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요, 부모님들께서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임이라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께서 계속해서 좀 전문성을 기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초임이거나 너무 어리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조금 성숙된 행동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단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의 하시는 것에 따라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으로 경력 쌓고 담임 맡기는 경우 많은지, 일단 시간 연장 반일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만 반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경력은 경력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래도 시간 연장반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또 믿음을 더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연장 하다가 담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도움이, 어쨌든 경력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바라기 선생님, 연장제 교사로 채용됐는데 보조교사하다 다시 유아교육 편입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공부를 시작한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장래 미래를 좀 길게 봤을 때 공부하시는 기로 한 거는 너무나 잘하셨고요. 그리고 연장반 교사를 통해서 어쨌든 보육 현장의 여러 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자세히는 아니어도 어쨌든 맛보기가 가능하실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연장반 교사 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경력을 좀 쌓으시고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시작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유아교육과 공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끝까지 잘 하셔서 꼭 졸업까지 하시고 자격증도 꼭 취득을 하셔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50대 열정맘 선생님께서 연장반 일지 양식 그리고 서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연장반 일지는 지금 원마다 어쨌든 형식이 다 맞게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연장반이 도입이 되는 어린이집들은요. 그래서 연장반의 일지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지금 현재도 일지는 각 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장반 일지도 제가 볼 때는 각 원에 맞게 지금 실정에 맞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일지 쓰던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활동 내역과 이제 아이들 뭐 전달 사항과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종일반에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간단한 기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지를 저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그 일지를 그대로 좀 보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지 쓰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 쓰는 방법은 어쨌든 알려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연장반 지금 이제 곧 도입인데 일지 그리고 이제 뭐 관찰 일지 그런 뭐 주간 계획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히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았지만 관찰 일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구성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관찰 일지 형식이 아닌 그냥 정말 이 아이에게 일어난 특이한 상황들을 좀 적어놓고 또 부모님께 인계할 때 전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획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원에서 주시는 틀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기본 보육반에 비해서 많이 좀 간소화되고 또 이제 많이 좀 이제 수월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니 선생님, 간호조무사랑 보육교사 자격증 따서 어린이집 보건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떤 업무를 하고 구별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님의 경우 보건교사와 담임을 겸직하는 경우 업무는 어떻게 하며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대개는 원마다 뭐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장님이 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호조무사를 따셔서 원장님께서 사람을 따로 쓰지 않으시고 원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로만 채용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고요. 간호조무사랑 보육교사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경우 이제 보건교사가 솔직히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제 보건은 뭐 위생교육 뭐 그 정도 뭐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이제 뭐 간단한 치료를 해주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뭐 전염병에 걸렸었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보건교사가 뭐 있어야 된다, 보건교사가 할 일이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담임교사들이 뭐 간단한 치료나 이제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은 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거의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원에서는 만약에 간호조무사를 정말 둬야 하는데 못 둘 경우 이제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솔직히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급여도 이제 조금 만약에 겸직을 하신다면 플러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람 선생님 유아교육과 졸업했는데 어린이집 경력이 없고 처음 취업입니다. 선생님도 유치원 정보육교사 다 있나요? 그리고 11학번 사범대 유교과 유치원 실습을 했는데 보육 실습 없이 보육 자격증이 나왔는데 혹시 보육 실습을 따로 했나요? 보육 실습 안 했는데 자격증 어떻게 나왔는지 면접 시에 물어봤다고 하세요. 저는 어쨌든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서 보육교사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유아교육과에 가서 좀 이렇게 수업을 이수하고 또 이제 저희 전공으로 이수하고 해서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보육교사 실습이 없었어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근래에 생긴 것이 맞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이 이제 생긴 것이 맞기 때문에 11학번이시라면 실습을 안 하신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아마 11학번이신데 이제 최근 근래에 졸업하신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착각을 좀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1학번이라면 보육 실습 없이 그때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고요. 그건 최근에 생겼으니까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고 어쨌든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문제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연 선생님, 그리고 실습 점수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원마다 적용점이 달라요. 그래서 까다로운 곳은 실습 점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원에 이제 신입 선생님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실습 점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습하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잘했던 부분들 또는 실습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습 총평 평가를 받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뭐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지적이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습이 뭐 100% 적용이 안 된다, 취업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점수까지 그렇게 그게 영향을 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점수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실습 때 어땠는지 정도는 좀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건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면접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실습 점수가 낮아도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 또 아무리 실습 점수가 높아도 대화하고 하다 보면 이 선생님 좀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너무 크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실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또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또 지도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 정도만 조금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 선생님, 갓 졸업한 초임교사인데 영아반 투다님, 아직 연령은 안 나왔는데 출근 전에 준비할 것이나 부모님께 조심해야 할 것들, 나이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출근 전에 영아반의 경우에는 앞치마가 좀 필요하세요. 앞치마를 좀 준비를 미리 해두시고요. 그리고 화장은 좀 진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아이들과 이제 얼굴이 맞닿거나 이제 아이들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은 되도록 진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손톱은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절대로 화려한 네일은 하지 않고 파츠가 붙어있는 네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연령별 특성에 대해서 조금 미리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영아반에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2세가 어떤 연령적인 특징이 있는지는 좀 미리 알아보시고 한 번 더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되도록 해주시고요. 학기 초에는 서로가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던지기 식의 질문들을 좀 할 거예요. 이 선생님 어떤가? 하고 조금 떠보는 식의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어서 너무 많은 대답과 많은 말들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만 간단하게 아이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전해주시면서 말을 좀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어쨌든 중요해요. 우리 반 선생님은 좀 옷차림도 후줄근하고 너무 안 꾸며. 우리 반 선생님은 근데 또 너무 또 화려해.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아야 돼요. 수수하다 해서 맨날 앞치마 하고 있고 막 머리도 막 대충 묶고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화장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치마를 입더라도 좀 단정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나이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원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이는 물어보시면 대답하지 말아라라고. 왜냐하면 이게 참 나이로 인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학부모님들은 먼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딱 봐도 좀 초임 선생님이고 젊은 선생님이 어리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린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나이를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그냥 나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예의 있게 정중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또 혼자 해결이 어려우면 원장님과 또 주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아마 그 원마다 대처하는 방법들이 또 다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궁정 선생님. 3월 초임이신데 2월 OT 때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고 만 2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취업 전 미리 읽고 가면 좋은 책은 어떤 것이고 동료 교수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OT 때는 정장 차림을 하셔야 돼요. 평소 차림대로 마시고, 제가 예전에 그 선생님들 초임교사들에게 필요한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정장이 한 뭐 2벌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OT입니다. 그리고 입학식이고 또 이제 뭐 학습 발표회 또는 이제 부모 참여 수업 이런 것 때는 저희가 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졸업하실 때 입었던 그 졸업식 옷이 있으면 그걸 입으시면 되고, 최대한 정장 차림으로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와 아이들과 일들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거창한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과 좀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 말 너무 잘해. 저렇게 지낼 거래. 라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지내겠다라는 간단한 각오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에 먼저 미리 읽고 가면 좋은 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별 특징에 관한 좀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고요. 만 2세 반이기 때문에 영화반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조금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 그리고 먼저 동료 교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튀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소극적으로도 나가지 마시고 눈치껏 적당히 보시면서 중간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너무 튀지 마시고 너무 다운되지도 마시고 중간 정도에서 선생님들 하시는 거 눈치껏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그리고 좀 유쾌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과 유쾌한 그런 행동들, 언어들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친해지는데 조금 빨리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번째 질문까지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질문들은 이제 다음번 영상으로 제가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영 선생님과 이응짓 희응 선생님, 그리고 치뿡 선생님, 연한 딸기 라떼 선생님, 그리고 베비 선생님, LS 선생님, H 유진 선생님, 까꿍 선생님, 베베 선생님, 이렇게 제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 선생님들 질문하셨던 선생님들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